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3D 엘리먼트 텍스트를 활용한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추가되는 기능 어떤 건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에서 늘 컴포지션 하고 우리는 일단 기본값 요거 HTTP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시간은 10초, 세 번째 칸에 10초 되는 거 확인하시고 오케이 누릅니다. 다음에 레이어 류 솔리드 해가지고 흰 종이 하나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펙트에서 비디오 프로파일 엘리멘트로 일단 설정을 해줘서 투명한 배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저거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러분이 직접 쓴 테스트로 해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레이어에서 뉴 텍스트 뭐 써도 되고 아니면 아이콘에 텍스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이렇게 여기다가 써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empty 텍스트 레이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클래식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게 될 내용은 지금 링크를 공유했는데 우리가 구매한 플러그인 비디오 코파일럿 회사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 보이죠? 튜토리얼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튜토리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래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패러그래프에서 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한 다음에 얼라인해서 컴포지션, 이 컴포지션에서 기준이 돼서 가운데 정렬해라 하면은 내가 가운데 오겠죠. 저는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 컨트롤 T 누르면 이제 글자에 대한 속성값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 속성 조금 다르면은 한 저처럼 350에 이 길이가 17, 한 15 정도 하겠까요? 15, 14? 네, 12 정도? 여기 요 라인이 좀 붙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편들 저장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레멘트 3D로 만들 건데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쓴 셋업으로 바로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써준 경우에 얘를 3D로 할 거야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줘야겠죠. 컴퓨터가 알 수 있게. 그런 걸 세팅하는 방법이 여기 옵션 값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이펙트 컨트롤 혹시 이게 뭐 잘못 눌러서 없어졌으면 이펙트 안에 이펙트 컨트롤 누르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커스텀 레이어스가 있어요. 커스텀 레이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 앤 마스크가 있고 텍스처 맵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 보면 패스 레이어에서 1부터 15까지 요렇게 따지는 거를 패스라고 그러죠. 패스. 15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 데도 해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는 1번부터 채워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식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레이어에 쓴 거에서 패스 1에 해당하는 거는 클래식 요거를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공되냐면 이 상태에서 씬 셋업을 클릭해 줍시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 위에 보면 extrude라고 텍스트가 좀 두께감이 있는 아이콘이 보이죠? 그거를 클릭해 줘 보세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걸 두께감이 살짝 만들어지면서 좀 입체물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좀 사이 겹쳐진 부분 뚫려 있네요. 그쵸? 이런 부분을 이따가 보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갔으면 어 이 굵기를 우린 쪼금 더 굵게 해 주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익스트루션 모델에서 지금 아무것도 클릭할 필요 없이 음
여기 있죠. 커스텀 레이어스. 커스텀 레이어에서 익스트루드를 얘를 한번 이렇게 속성하면 베벨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베벨 익스트루드가 있죠. 얘를 이렇게 한번 늘려줬어요. 그러면은 두께가 늘어난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종이에서 익스트루드 커스텀 패스까지 했으니까 지금 9번까지 간 거네요. 그쵸? 그래서 또 뷰 옵션에서 그리드 한번 지워보면 가운데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리드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없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since 얘에 대해서 좀 반사값, 일단 색깔부터 먼저 바꿔볼게요. 색깔. 익스트루션 모델 해가지고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베벨 1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베이직 세팅 찾아볼까요? 이거 클릭한 상태 요거 원을 선택하면 베이직 세팅이 나오죠. 그럼 디퓨즈 컬러에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번 검정색으로 바꿔봅시다. 검정색. 여기 RGB가 000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6번이네요. 9번 잘못 말했네. 자, 이렇게 좀 검정색의 그런 글자가 우리가 색깔을 바꿨습니다. 다음에는 반사도를 줄 거예요. 반사도. 그러면은 바로 밑에 리플렉티비티 이렇게 있죠. 여기는 지금 인텐시티가 0으로 돼 있는데 얘를 한번 100으로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메탈릭하게 글자의 반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렇게 늘리는 것까지 9번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 보면 여기 겹쳐져 있는 사이 공간을 좀 늘려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베벨에서 제일 앞에 있는 베벨이라는 메뉴를 키면 여기에서 익스트루션 모델 있어요. 엣지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표면이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뭐 나쁘진 않은데 더 자연스러우면 좋겠어요. 표면 곡선이. 그거는 익스트루전 모델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요거 테슬레이션 아까 여기 밑에 있던 거죠. 테슬레이션을 누르고 현재 하이라고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울트라로 바꿔보시죠. 울트라.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이 아니면 로우 이 지금 퍼스펙티브 쉐이드로 돼 있는 거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는 울트라로 놔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쉐이드가 좀 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얘가 이렇게만 있으면 글자가 좀 그러니까 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벽. 좀 너무 두꺼워졌나? 이 정도? 한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2. 다음에 벽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 크리에이티브, 아까 우리가 익스트루드 했는데 그 옆에 있는 크리에이티브에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지금 납작한 판이 하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일단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베이직 컬러 얘도 이제 요 안에 보면 디폴트가 있습니다. 디폴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베이직 세팅 누르고 디폴트 베이직 컬러 찾아봅시다. 요거를 클릭해서 베이직 컬러 베이직 컬러 자, 이랑 조금 용어가 다른데 이렇게 된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얘를 로테이션 해줄게요. 얘 로테이션 아니면 또 그 키보드에서 2를 누르면 됐었죠? 그럼 얘를 이렇게 90도
여기 Shift 누른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90도가 됩니다. 다 된 상태에서 우리 크기를 좀 키워줍시다. 그리고 사이드 R 누르면 되죠?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조금 더 키워줄까?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빨간 버튼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한 여기 옆으로 쭉 붙여줄게. 이 정도. 좀 붙여줄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좀 더 빛나게 한번 해볼게요. 반사되게. 그러면은 플랜트 모델, 여기 플랜트 모델 바닥에서 그 다음에 디폴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리플렉티비티가 나올 거예요. 리플렉티비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얘를 100, 잠깐만. 얘를 10 정도 해주시죠. 10. 그럼 살짝 이렇게 뭔가 반사되는 느낌, 그치? 빛이 달아 반사되는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컬러, 텍스처에도 드래프트 텍스처를 한번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드래프트 텍스처 할 수 있죠? 얘를 딱 클릭해주면 좀 모드가 변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바닥도 좀 더 반사되게 우리가 해줄게요. 이거 바닥 반사되는 거는 요걸 누른 상태, 플랜 모드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아이콘이 리플렉트 모드 보이죠?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서 지금 디폴트 되는 걸 미러 서페이스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그치? 예쁘게 지금 변한 거를 좀 더 붙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에도 한번 반사 줘볼게요. 그 마찬가지로 디스트루션 모드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리플렉트 리플렉트 모드를 클릭할게요. 여기 리플렉트 모드에서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는 스페어리컬 요거 눌러줄게요. 살짝 이렇게 변화 바뀐 거 보이죠? 자, 이렇게 검정색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지금 하나 단면인데 뭔가 조금 볼록볼록하게 라인이 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베벨 값을 하고 그러면 익스트루드 모드를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클래식으로 먼저 이름 바꿔주고 조금 더 두 가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베벨을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벨 두 개가 이렇게 층이 있으면 좀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클래식을 누른 상태에서 익스트루션 이렇게 나오죠? 익스트루션 기본 제일 위에 메뉴가 나왔을 때 베벨 카피스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하면은 뭐가 두 개가 생성된 게 좀 보이나요? 이 상태에서 커스텀 패스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벨 2를 누르면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더 뭐 뒤로 갈 건지, 앞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사이즈는 키울 건지, 작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나요? 저는 보니까 요 사이즈는 한 0.3,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엣지는 한 0.8 이렇게 하니까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프리셋에서 분들이 클릭해 보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뭘지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형태나 뭐 재질감 이런 것들을 클릭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저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요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OK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한 게 나와 있고요. 우리 한번 카메라, 레이어 뉴 카메라 가져와서 카메라 가져오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모션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트랜스폼을 좀 옮겨보면서 픽값을 적었는데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줬죠.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옵션 보면은 뭐 포커스, 디스턴스나 아니면 데블 필드 이런 거 이것도 켜주면 더 좀 뎁스가 보이고 이런 스퀘어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눌러보면서 옵션 값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펙트 자체에서도 또 렌더 세팅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같은 걸 좀 바꿔줄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옵션 값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렌더를 걸면 되겠죠. 컴포지션, 대표 렌더 큐로 해서 영상을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중에서 가끔 그래픽으로 된 텍스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텍스트를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만든 그래픽, 여러분만의 뭐 로고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거를 PNG로 변환해서 엘레멘트리 3D로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는 거는 뉴 컴포지션 만들고, 레이어 뉴 솔리드 만들고, 이펙트에서 비디오 코파일러 만들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면 저번 시간에 텍스트를 우리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뭘 썼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갤럭시라는 폰트를 다운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폰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알파벳은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우주 관련된 그래픽들이 보여집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없는 것도 있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텍스트니까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되고 이렇게 텍스트 상태에서 그래픽이 되면 우리가 요 엘리멘트 3D가 적용된 레이어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커스텀 레이어에서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 밑에 거 말고 마스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적어놓은 레이어 화이트 솔리드 아니고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싱 셋업을 하면 처음엔 안 나오지만 익스트루드를 하면 하나가 나오고 그 안에 베벨 값이 나온다 했죠. 이렇게 3D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베벨 값을 적용하면서 익스트루드로 좀 늘려보기도 하고 엣지를 좀 조정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베벨 사이즈 아니면 저번에 듀플리케이트 한번 해봤죠. 그래서 얘 리네임을 해서 얘는 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상태에서 베벨을 2개로 만들어서 얘 사이즈를 뭐 좀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면서 두께감을 또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셋에서 베벨의 요소를 이렇게 세트처럼 드립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아니면 매터리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터리얼을 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 쉐이더 이런 데 들어가서
프로쉐이더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다양한 텍스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저는 요거 머티리얼 기본에 들어가 있는 요거가 뭔가 형광 스티커처럼 생기고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environment에 들어가서 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경에 따라서 반사값이 좀 달라진다. 그다음에 뭐 배경에 반사되는 것까지를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서 하나를 가지고 오고 사이즈를 스케일을 여기서 뭐 조정해도 되고요. 여기를 한 1000 정도 해볼까요? 이런 상태에서 로테이션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디폴트 안에 들어가서 디폴트 컬러를 어둡게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거에서 그리드를 빼면 그리드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리플렉트로 배경에 대한 반사감, 얘에 대한 반사 줄 수도 있었고 또 글자에서도 얘에서 리플렉트를 줘서 그 반사값을 줄 수가 있었죠. 빅토리아 스타일 이런 것들. 네. 자, 요렇게가 이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또 요거 클릭하면 environment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반사값을 바꿔줄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뒤에 비치는 모습을 또 해줄 수가 있고 네.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에 이렇게 그래픽이 된 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 요거는 지워야겠죠? 이렇게 눈을 가려주고. 그래서 뭐 레이어 뷰 카메라 설치하고 요걸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겠고 뒤에 배경이 갑자기 너무 좀 튀네 이러면은 좀 조정해 줄 수 있겠고 뭐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 하면은 요 상태에서 이펙트에서 컬러에서 뭐 새추레이션 이런 걸로 컬러 값을 좀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 그림을 활용한 거를 해봤고요. 그 폰트 사이트 3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말했던 다폰트 사이트입니다. 다폰트.com. 여기는 해외 사이트고, 보면 이제 잉글리시, 뭐 프랑스 이렇게 있고, 한글은 여기서는 보기 어렵겠죠. 근데 대신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팬시 칸 있고, 프리기너 이렇게 있고, 뭐, 테크노, 비트넷, 고딕, 베이직, 스크립트, 딩벳, 그 다음에 홀리데이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아까 딩벳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타이프 우리가 텍스트 그 키보드에서 쓰면 이런 귀여운 그림들이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폰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쓴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직접 다 만들겠지만 이렇게 텍스트가 이미지로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D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시안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폰트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로 3D를 할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보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글씨체예요, 글씨체. 그래서 글씨체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그냥 기본 글씨체를 쓰기보다 예쁜 글씨체 좀 찾아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눈누라고 한글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공원 폰트 쓸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가격 보통 이제 무료 라이선스 가능합니다. 모든 폰트나 처음 이제 하고 나면 예시 문구를 적어보세요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녕 이런 식으로 찾아 쓴다면 안녕 이상 이렇게 쓰면 예쁜 글씨체 사례가 나와서 그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